도우트 데스. 당신이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라는 라틴어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믿음 없이는 개인이든 사회든 존립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이 결국은 힘이 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어쩌면 삶이란 타인을 위한 준비 속에서 좀 더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책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으며 떠올랐던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 속의 한 구절입니다. 도우트 데스. 이 말을 한번 되새기며 아모스와 보리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외도 마을 방송 라이브 소울, 책 속 이야기와 수다, 그리고 한 잔의 차가 있는 책이 수다 시간, 저희는 진행을 맡은 동네 DJ 강유미, 김은주입니다. 책이 수다 프로그램은 매월 우리 방송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책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1부에서는 이달의 책을 낭독하고 작가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책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송 마무리에 다음 달 추천 도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 중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외도마을 방송에 가입하셔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출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미쌤, 저희가 저번 달에 첫 방송 나갔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첫 방송이라 너무 서툴었고 제가 방송을 보면서 좀 많이 오그라들었긴 했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었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도 서툴긴 했지만은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 특히 부모님이 네.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다고 네. 하셔가지고 저도 뜻하지 않게 효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번 초에는 월대천 축제가 있었는데 네. 유미쌤 어떻게 월대천 축제는 갔다 오셨어요? 저도 이제 친구 네. 아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 제가 같이 가게 되었거든요. 비가 좀 왔지만 아담하고 즐거웠던 축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마지막 날 해서 같이 뭐 참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경하면서 같이 갔었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비 오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더웠다라기보다는 뜨거운 태양?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또 분수가 나와가지고 되게 시원했다고 느꼈고, 그리고 음식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맛있다라기보다는 투박하지만 그리고 정감 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던 월대천 축제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선정된 책은 2007년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윌리엄 스타이크 작가의 아모스와 보리스입니다. 이 책은 유미쌤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유미쌤, 일단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작가는 네이버를 검색해보거나 이 책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만화가이고요. 사파가이고 동화작가입니다. 190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968년 61세에 친구의 권유로 그림책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 실버스터와 요술 조약돌로 칼드코상을 수상하였고 30여 편의 어린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뭐 그림 보면 어린이와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어린이와 동물들을 많이 이용해서 자연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실었다고 하고요. 2003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렉의 영화 원작자. 원작자, 예, 원작 동화 작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아모스와 보리스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낭독 강유미, 김은주. 옛날 어떤 바다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그 생쥐의 이름은 아모스였지. 아모스는 바다를 사랑했어. 바닷바람 냄새도 좋아했고 갑작스레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조약돌이 파도에 밀려 굴러가는 소리도 좋아했어. 아모스는 바다 생각에 푹 빠져 있었어. 그리고 바다 저 멀리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지. 어느 날 아모스는 바닷가에서 배를 한 척 만들기 시작했어. 낮에는 배를 만들고 밤에는 배 타는 법을 공부했지. 배가 완성되자 아모스는 배에다 치즈, 비스킷, 도토리, 꿀, 엿기름, 신선한 물 2통, 나침반, 육분이, 망원경, 톱, 망치, 못, 배를 수리할 때에 쓸 나무 몇 개, 찢어진 도출깨멜, 실과 바늘, 반창고나 요오드 딩크 같은 여러 가지 약품들, 요요와 놀이카드들을 실었어. 9월 6일 바다는 잠잠했어. 아모스는 큰 파도가 배 가까이로 밀려오길 기다렸다가 있는 힘껏 배를 바다로 밀어내고 갑판으로 올라가서 돛을 올렸어. 로우던트는 이건 아모스가 지은 배 이름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배였어. 로우던트는 바다에서도 잘 미끄러져 나갔지. 아모스는 배멀미 때문에 하루를 고생하더니 타고난 선원처럼 배에 잘 적응했지. 아모스는 항해가 너무도 즐거웠어. 날씨도 근사했고 아모스는 밤낮으로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실려서 위로 아래로 오르내렸고 호기심과 모험심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어. 네, 참 깜찍한 지군요. 네,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지란이 그리고 그 바다를 사랑하게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네, 그렇죠. 호기심 많은 지인데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다라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참 귀엽네요. 네, 귀여운 지예요. 네. 아모스가 귀여운 지고 지금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항해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아모스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모스는 검푸른빛 바다에서 반짝이는 물을 뿜어내는 고래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한참 뒤에 아모스는 갑판에 누워서 별이 빛나는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았지. 아모스는 살아있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는 한갓 작은 점과 같은 생명체인 조그만 생쥐도 만물과 하나라는 것을 느꼈지. 아모스는 온갖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취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갑판에서 떨어져 바다로 빠지고 말았어. 살려주세요. 아모스는 필사적으로 로우던트를 붙들고 소리쳤어. 그러나 로우던트는 아모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돛을 활짝 펴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더니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아모스는 그 자리에 있었지 뭐야. 어디냐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해변에서도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눈을 씻고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붙잡을 만한 나무 토막 하나 떠다니지 않았어.
아모스는 걱정이 되었지. 집까지 헤엄쳐 가야 하나? 아니면 그저 이렇게 떠 있어야 하나? 1km쯤은 헤엄쳐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1,000km는 무리였어. 아모스는 물살을 헤치며 가만히 떠 있기로 했지. 뭔가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상어나 참치처럼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 아모스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지.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왔어. 아모스는 몹시 지쳐 있었지. 힘은 하나도 없고 너무 춥고 물에 젖고 근심에 젖어 있었던 거야. 여전히 텅 빈 바다 말고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지. 마침내 비가 그쳤어.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아모스는 한낮의 햇살을 받고 기분이 조금 좋아졌고 몸도 조금 따뜻해졌지. 하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었어. 아모스는 물에 빠질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저 무섭기만 할까?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갈까? 하늘나라에는 다른 쥐들도 있을까? 아모스, 힘든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오나 봐요. 그러게요. 정말 그래도 마침내 비가 그쳐서 다행인데 와, 여행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아모스는 지금 딱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됐네요. 네. 추운 바다에서 외로울 것 같은 아모스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궁금한데 다음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물속에서 커다란 머리통 하나가 불쑥 치솟아 올랐어. 고래였지. 고래가 아모스에게 물었어. 넌 무슨 물고기니? 너 물고기 맞지? 아모스는 대답했어. 난 물고기가 아니야. 난 생쥐라고. 고등동물인 포유류에 속하지. 난 무태서 살아. 고래가 말했어. 아니 세상에. 바다에서 살긴 하지만 나도 포유류를 한다. 내 이름은 보리스야. 아모스도 제 이름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 그러자 고래는 아모스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지. 7대양의 고래들이 그곳에 모여 회의를 할 참인데 때마침 자기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하지만 아모스는 이제 모험은 실컷 했다고 말했지. 아모스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지. 그래서 고래더러 귀찮지 않다면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보리스가 말했어. 물론 귀찮지 않아. 오히려 영광인걸. 세상에서 어떤 고래가 너처럼 희한한 동물을 알 기회를 얻게 되겠니? 자, 내 위에 올라타렴.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에 올라탔어. 아모스가 물었어. 너도 정말 포유류니? 내게선 물고기 냄새가 나는데. 고래 보리스는 생쥐 아모스를 등에 태우고서 헤엄치기 시작했어.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아모스는 햇볕을 받으면서 누워있다가 기진맥진해서 금세 잠이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 아모스는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렸지. 보리스가 잠시 자기 등 위에 손님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잠수를 했던 거야. 보리스는 실수를 깨닫고 급히 물 위로 떠올랐지. 그 바람에 아모스는 하늘 높이 수염을 아래로 꼬리를 위로 하고 공중제비를 돌았어. 물에 떨어지는 순간엔 무척 아팠지. 아모스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보리스를 두들겨 패주었어. 그러다가 자기 목숨이 고래에게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용히 보리스의 등 위로 올라갔어. 그때부터 보리스는 잠수를 하고 싶을 때마다 아모스에게 미리 알리고 승낙을 얻어냈지. 보리스가 잠수할 때면 아모스는 헤엄을 쳤어. 정말 다행이네요.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게요. 지금 그림책에 보면 아모스가 보리스 등에 누워있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스가 힘들 때 음. 떡하니 나타나준 보리스 정말 멋있어요. 아마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요. 보리스는 자기가 가던 곳을 돌려서 아모스가 살던 곳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자기는 네. 칠대양에 아. 고래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 방향을 틀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배려심까지 못 느꼈는데 역시 유민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멋져요. 자, 그럼 4부 계속해 볼게요. 두 포유동물은 때로는 아주 빠르게, 때로는 느릿느릿 여유 있게 헤엄을 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멈추고 잠을 자기도 했어. 아모스의 집 근처의 해안에 닿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지. 그동안에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에게 깊이 감동하게 되었어. 보리스는 아모스의 가냘픔과 떨리는 듯한 섬세함, 가벼운 촉감, 작은 목소리,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에 감동했지. 아모스는 보리스의 거대한 몸짓과 위엄, 힘, 의지, 굵은 목소리, 끝없는 친절에 감동했고, 아모스와 보리스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 두 동물은 서로의 생활과 꿈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 깊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도 나누었고, 고래는 육지 생활을 아주 신기해했고 육지에서 살아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어. 아모스는 고래가 들려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했지. 때로 아모스는 운동을 한다면서 고래의 등 위를 누비며 뛰어다녔어. 그리고 배가 고프면 플랑크톤을 먹었지. 아쉬운 거라곤 소금기 없는 신선한 물뿐이었어. 이제 둘은 헤어질 때가 되었어. 해변에 도착한 거지. 보리스가 말했어. 우리가 영원히 친구로 남게 되면 좋겠다. 우린 영원히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함께 있을 순 없어. 너는 육지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난 절대로 널 잊지 않을 거야. 아모스가 말했어. 너도 내가 널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는 걸 알 거야. 내 목숨을 구해준 내게 늘 감사할 거고, 그리고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난 기쁜 마음으로 널 도울 거라는 걸 잊지 마. 보리스를 도울 일이 있을진 모르지만 아모스는 정말로 보리스를 돕고 싶었던 거야. 보리스는 아모스를 육지까지 데려다 줄 순 없었어. 둘은 이별의 인사를 했고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에서 훌쩍 뛰어내려 모래밭으로 헤엄쳐 갔단다. 아모스는 벼랑 꼭대기에 서서 보리스가 2번 물을 뿜고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았어. 보리스는 혼자서 웃음을 터뜨렸어. 저렇게 작은 생쥐가 어떻게 나를 돕겠다고. 몸집은 작아도 아모스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나는 아모스를 사랑해. 정말로 보고 싶을 거야. 보리스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 열리는 회의에 갔다가 고래의 삶으로 돌아갔지. 아모스도 생쥐의 삶으로 돌아갔고 아모스와 보리스는 둘 다 행복하게 지냈어. 그 일이 있고서 여러 해가 지났어. 아모스는 이젠 더 이상 어린 생쥐가 아니었고 보리스도 어린 고래는 아니었지. 그 바다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사나운 폭풍 허리케인 예타가 불어닥쳤어. 그 폭풍 때문에 고래 보리스는 높은 파도에 실려 아모스네 집이 있는 바로 그 바닷가로 떠밀려 왔대. 네, 행복하게 지내서라고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이제 다 어린 고래가 아니고 다 어른으로 됐네요. 그리고 허리케인 또 폭풍 예타가 불어닥쳐서 어떻게 될지 지금 보리스가 아모스네 집에 있는 끌려왔는데 몸집이 큰 보리스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모스가 발견할 수 있을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는 보리스에게 아주 힘든 일이 닥쳤네요. 자, 한번 다시 보리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낭독 들어갈까요? 네. 폭풍이 완전히 잠잠해지자 보리스는 모래밭에 거대한 몸집을 드러냈고 뜨거운 햇살에 몸이 말라갔어. 바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험할 지경이었지. 그때의 아모스가 해리케인 예타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고 해변가로 내려왔어. 물론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를 금세 알아보았지. 오랜 친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만났으니 기분이 어땠을진 너도 잘 알겠지? 아모스는 보리스에게로 달려갔어. 보리스는 그저 아모스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 산만한 고래가 먼지만한 쥐에게 말했어. 아모스, 도와줘. 빨리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아모스는 안타깝고 괴로운 눈빛으로 보리스를 쳐다보았어. 아모스는 얼른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빨리 생각해내야만 했지. 갑자기 아모스는 그 자리를 떠났어. 보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날 도와주지 못할 거야. 정말로 무엇인가 하고 싶긴 하겠지만 저렇게 작은 친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언젠가 아모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보리스도 해변가에서 누워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어. 보리스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막 죽을 각오를 하던 참에 아모스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장 큰 코끼리 2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달려왔어. 마음 고운 코끼리 2마리는 곧장 온 힘을 다해서 보리스의 거대한 몸을 굴리기 시작했어. 보리스는 모래를 덮어쓰고 바다로 굴러갔지. 아모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이를 지시했고, 그런데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 몇 분 있다가 보리스는 바다로 들어갔어. 파도가 보리스의 몸을 씻어 주었지. 물이 몸에 닿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보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어. 바닷속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알려면 바다 밖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안 돼. 그렇고 말고 고래라면. 곧 보리스는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갔단다. 보리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서 있는 아모스를 돌아보았어. 거대한 고래의 두 볼리로 눈물이 흘러내렸지. 조그만 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아모스가 찍찍댔어. 안녕 보리스! 보리스도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어. 안녕 아모스! 보리스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네,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네네. 포유류지만 바닷속에 살아야 하는 보리스가 바다 밖으로 나오는 게 또 시련이었다니. 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네. 그래도 아모스의 도움을 받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헤어질 때 둘이 헤어질 때 아모스가 보리스에게 언젠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보리스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쟤는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정말 마음은 그렇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작은 생쥐가 보리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둘이 헤어질 때 있잖아요. 보리스도 눈물이 흘렀고 아모스도 눈물이 흘렀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달 선정 도서인 아모스와 보리스를 낭독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I am sailing 듣고 오겠습니다.